오늘은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 브랜드는 하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제조사를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공장이 우리 보고 사입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최소 제작 수량이 있어서 부담될 수도 있고 같은 얘기죠. 이런 거 떠나서 공장이 나 같은 초보랑 거래를 아예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주눅 들고 겁도 나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걱정들이 싹 해결되실 겁니다. 사입 한 푼 없이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 공장에서 고객한테 바로 출고하는 방법 오늘 다 배워가세요. 저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온라인 판매를 했고 위탁 판매로 18억, 제 브랜드로 124억 매출을 했습니다. 내 브랜드 하겠다고 마음먹고 공장에 처음 전화를 걸면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최소 주문 수량이 500개입니다. 선입금 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신규 거래처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의욕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공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초보가 전화해서 내 브랜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공장 사장님이 왜 그걸 해줘야 하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신뢰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취업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 잘 모르지만 뽑아주세요 제발 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뽑죠 당연히. 근데 보세요, 저 이 회사 매출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공장도 똑같아요. 거절당한다고 뭐 기분 나빠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장 여러 군데를 컨택했어요. 안 합니다, 공급 어렵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절대 안 와요. 거절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거절당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더 많은 공장을 다니면서 제품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게 결국 공장 사장님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제조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돈 모아서 사입부터 해야지, 공장은 주문을 많이 넣어야 단가가 싸진다, 인맥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경험이 없으면 뭐 좀 힘들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이 다 아닌 것 같아요. 자본금 없어도 됩니다. 규모가 큰 주문이 없어도 돼요. 인맥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경험은 물론 없어도 되고요.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공장 사장님이 나를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예요. 신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랜드 소싱에서 막히냐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브랜드 제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싸게 해주세요, 소량으로만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구걸이에요, 구걸.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랑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리스크만 있고 메리트가 전혀 없게 보이니까.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판로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고 해요. 공장 사장님들도 잘 팔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됩니다. 구걸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공장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매출이에요. 내 제품 많이 팔리면 공장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제품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사장님 공장 매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공장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려는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상위 20개 상품의 후기를 다 읽어봤어요? 고객이 이 제품군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지 말할 수 있나요? 이걸 모르면 공장 사장님을 설득할 수 없어요. 공장에 가기 전에 먼저 그 제품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품 공부를 논문 쓰듯이 하는 거예요. 공장에 전화하기 전에 내 제품 카테고리, 상위 20개 상품의 상세 페이지와 고객 후기를 전부 분석해 보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 공장 사장님이랑 대화가 돼요. 어설프게 알고 갔다가는 다 들통납니다. 제조사 사장님들이 얼마나 경력이 많으시고 우리같이 제품 만들어 달라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딱 보면 척이죠. 특히 별점 1점, 2점짜리 후기도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제품군에서 공통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뭔지, 그게 바로 내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거든요. 어차피 이걸 알아야 제품 기획도 되고 마케팅 요소도 되기 때문에 후기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겁니다. Q&A까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는 고민스러워하는 곳에 돈이 있는 겁니다. 물건 내다 파는 게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공장 사장님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제품에 대해 그래도 제법 많이 알고 있네. 마케팅과 판매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네. 그동안 찾아왔던 어설픈 애들이랑은 좀 다르네. 이런 확신과 느낌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걸이 아니라 파트너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마케팅으로 사장님 공장 매출까지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팔아야 사장님도 돈을 버시니까요. 저는 판매와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사장님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서 잘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공장 사장님이 움직여요. 이미 말했죠? 설득 단계에서. 내가 판매할 테니 당신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내 브랜드 제품을 출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뭐 사입이니 MOQ니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제가 광고와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창고를 얻어서 사입을 할 여력이 안 됩니다. 포장하고 출고할 시간도 없어요. 매출을 어떻게든 많이 일으키려면 마케팅에 집중해야 돼요. 글 쓰고 광고를 태우고 영상도 지금처럼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야 돼요. 포장 비용이나 배송비를 물건값에 다 포함해서 드릴 테니 제품 출고만 좀 해주세요. 제가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공장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어떻게 많이 팔 건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 공장 사장님도 같이 해보고 싶어질 거예요. 나에게 메리트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감 있게 접근해도 거절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긴 인연이 아닌 거예요. 다음 공장으로 가면 됩니다. 공장에 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 전화를 먼저 거는데 사실 전화 통화를 해서 미팅을 잡기도 어려워요. 이런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사장님한테. 제조사 사장님들 사람 만나느라 진짜 바쁩니다. 처음에는 전화하면 직원이 받아요. 뭐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안 된다고 해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절대 전화 안 옵니다. 상담 매뉴얼이에요. 위탁 출고 자체를 안 하는 곳도 있고 이걸 해보다가 번거롭고 메리트가 없어서 안 하기로 결정한 곳도 많아요.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가 넘쳐날 때 위탁 판매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제조사들마다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리고 막상 같이 해보면 많이 팔지도 못해. 제조사 사장님들도 그렇게 속은 적이 많은 겁니다. 위탁 판매 딱 얘기 꺼내는 순간 안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냥 끊으면 안 돼요. 준비했던 멘트들을 하세요. 간절하게. 어떻게든 사장님과 한 번만 통화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제조사 사장님께도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간절하게 말하면 간혹 사장님 연결해줘요. 그럼 사장님과 통화하고 미팅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미팅을 가서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제품 아무리 좋고 뭐 다 좋아도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곳은 거르세요. 그런 데는 나중에도 피곤해집니다. 내 마음, 내 진심 알아주는 제조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이게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가 살 집 한 곳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절당할 때마다 더 많은 공장을 다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지식이 방대하게 쌓입니다. 이 지식들이 제품 개발, 기획, 상세 페이지, 마케팅 이런 곳에 다 쓰입니다. 공장을 만난다는 건 나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 활동이에요. 공장 사장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점점 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거절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전화를 돌리다가 제조사가 아닌 온라인 총판이나 도매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땐 미련 없이 끊으세요. 제조사 연락처를 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제조사하고만 직접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고 마진을 최대한 챙기면서 나중에 제품 라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나 같은 사람이랑 거래해 줄까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묻고 싶어요. 실제로 해본 적 있어요? 전화 한 통 해본 적은 있나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은 그냥 나가주세요. 그냥 제 영상도 안 보시는 게 시간 아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실행입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먼저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게 아니라요. 저질러 놓고 수정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준비만 하다가는 시작도 못해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일단 하세요. 사실 안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화기 들고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저는 하루에 10통을 목표로 해놓고 했어요. 하루에 전화 10통은 건다. 이게 훈련이에요. 전화도 하다 보면 늘어요. 직접 찾아가고 부딪혀 보세요. 브랜드 위탁 출고 그거 준비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전화하고 만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제품 공부 시작하세요. 상위 20개 상품 상세 페이지 다 조사하고 상품 후기까지 다 읽어보세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고 사람들은 왜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장 미팅에서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샘플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나는 영상 못 기다리겠고 그냥 바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브랜드 스스로 카페에 들어와 보세요. 강성민이었습니다.